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슬쩍 말합니다. 요즘 잘 나가네. 시계 멋있다. 그 한마디에 기분이 살짝 올라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켜서 반짝이는 시계와 차키, 영수증을 한 장의 스토리로 묶어 올릴까 고민하시죠? 올리기 직전 단톡방에 있는 척하네 하라는 가벼운 농담이 도착합니다. 공기처럼 가볍던 분위기가 그 순간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사실 그 한 번의 과시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위치와 생활 패턴을 알려주는 안전 신호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음에도 당신이 계산해 줄 거지? 라는 기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고 가까운 사이는 비교와 서운함으로 아주 얇게 갈라집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하니 더 비싼 걸로 덮을까? 하는 충동이 고개를 듭니다. 반짝이는 건 눈에 남지만 신뢰의 두께와 지출의 브레이크, 마음의 평온은 그 뒤에서 조용히 얇아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돈이 많다고 있는 척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안전, 관계, 평판, 소비 습관, 마음의 평온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과장 대신 현실적인 장면과 말하기 스크립트,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체면은 지키되 스스로를 보호하는 대화 전환법과 행동 규칙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함보다 오래 가는 것은 눈에 띄는 장식이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과 약속 이행이라는 사실을 일상 언어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질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듣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피드백이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서로의 경험이 모여 보여주는 힘 대신 쌓이는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일관성과 배려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장면들로 왜 있는 척이 손해인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 보여줘야 하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인상에서 존재감을 세게 드러내야 기회를 잡는다고 믿으시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짝이는 신호는 잠깐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그 직후부터 안전의 빈틈이 생기고 관계에는 얇은 서열감이 깔리며 지갑의 브레이크는 느슨해지고 마음속에는 비교의 소음이 쌓입니다. 반대로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과 약속 이행,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안정과 관계, 평판과 소비, 마음의 평온까지 5가지 축을 실제 장면과 말의 흐름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의 문제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한 장, 반짝이는 차키를 손에 든 사진, 집 근처 카페 간판이 배경에 살짝 비친 영상은 따로 보면 사소하지만 모이면 동선이 그려집니다. 출퇴근 시간, 주말 습관, 가족과 함께 가는 장소까지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날은 아무 일도 없지만 안전은 대부분이 아니라 단 한 번을 대비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직전에는 손가락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게시물로 내 위치나 자산이 추정되지는 않는지, 한 달 뒤에도 후회 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 꼭 올려야 하는지, 만약 마음이 살짝 걸린다면 그냥 임시 저장으로 남겨두고 하루 뒤에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 짧은 지연이 충동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노출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안전은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이런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는 빨리 자랍니다. 회식 자리에서 농담처럼 이번에도 내가 계산해 줄 거지? 라는 말이 한두 번 쌓이면 어느새 규칙이 됩니다. 편안해야 할 관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깔리고 작은 서운함이 얇은 막처럼 겹겹이 쌓입니다. 직장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화려한 신호는 강한 첫 인상을 남길 수 있어도 협업의 신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팀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믿고 타이틀보다 결과를 설명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대화의 축을 물건에서 가치로, 장식에서 문제 해결로 돌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시계 멋지다라고 말할 때에는 미소로 고맙습니다를 먼저 건네고 곧바로 요즘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엔 시간을 이렇게 배분했더니 결과가 좋아졌어요 라고 이어가 보세요. 상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물건에서 당신의 역할과 성과로 이동합니다. 모임에서 계산이 다가올 때도 애매함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밝은 톤으로 오늘은 모두 n분의 1로 함께 할게요. 다음엔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자라지 않고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평판은 장기전이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검색되는 세상에서 맥락 없는 사진 한 장, 짧은 자랑 한 줄은 쉽게 오해를 낳습니다. 보는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파트너와 투자자는 더 신중하게 해석합니다. 오래가는 평판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관된 기록과 검증 가능한 숫자, 그리고 약속 이행의 역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야 한다면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돈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최근 프로젝트의 전후 지표 한 장, 핵심 과정에서의 실수와 수정, 그리고 동료나 고객의 짧은 추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줄어들수록 신뢰가 두꺼워집니다. 소비의 악순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과시는 내일의 더 큰 지출을 부릅니다. 좋아요와 시선이 즉각적인 보상처럼 느껴져서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선택을 찾게 됩니다. 기준이 한번 올라가면 평범했던 일상이 심심하게 느껴지고 만족의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 흐름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제 직전에 내 목소리로 3가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구매가 내 역할과 목표를 강화하는지, 같은 효과를 대여나 공유, 중고로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산다면 시간이나 기회 혹은 관계 중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머릿속 계산이 아니라 실제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순간 억제력이 살아나고 선택의 무게가 재배치됩니다. 필요의 지출과 허용의 지출이 또렷하게 갈립니다. 마음의 평온은 훈련으로 회복됩니다. 비교가 쉬운 시대의 과시는 비교를 초대하고 남의 하이라이트를 오래 볼수록 내 일상의 디테일은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시선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남의 삶을 덜 보고 내 삶을 더 보겠다고 정한 날에는 산책을 하고 짧게 책을 읽고 오늘 좋았던 3줄을 적습니다. 하루의 속도가 차분해지면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여기에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습관을 얹어보세요. 나는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 문장은 행동의 기준을 바꾸고 선택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현실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말습관과 원칙은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힘을 냅니다. 누군가 숫자,
이를테면 연봉이나 보너스를 묻는다면 금액을 바로 말하기보다 숫자는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서요. 대신 이번에 제가 만든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공유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차분히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대화의 기준이 금액에서 성과와 학습으로 옮겨가며 상대는 당신의 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대화가 자랑이나 비교 쪽으로 흘러갈 때도 정면으로 막기보다는 부드럽게 궤도를 틀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 얘기도 흥미롭네요. 저는 요즘 어떻게 문제를 줄였는지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이런 방식이 꽤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자랑의 흐름은 배움과 개선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금전적 부탁이 왔을 때는 마음이 앞서기 쉬우니 공감으로 시작하되 원칙을 먼저 꺼내주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커요. 다만 원칙이 있어서요. 계획과 상환이 정리되면 그때 같이 검토해요. 거절이 아니라 절차를 제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관계의 온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을 하루하루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담아 두시라고 한 주의 흐름을 서술형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멈춤을 배우는 날입니다. 평소처럼 사진을 고르고 문장을 쓰되 게시 대신 임시 저장을 누르고 스스로에게 하루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과시의 충동이 무엇에 의해 일어났는지 더 또렷하게 보이고 대개는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날은 칭찬을 가치로 전환하는 말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로 받되 시간 배분과 결과의 이야기를 한 줄로 덧붙이면 대화의 초점이 물건에서 일로 이동하고 상대의 마음에는 신뢰가 남습니다. 셋째 날은 자기소개를 60초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맡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간단히 녹음해 보고 한 번만 다듬습니다. 과장 없이도 존재감이 실력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귀로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날은 모임의 계산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 날입니다. 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밝은 미소로 모두가 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말하고 다음에는 본인이 먼저 제안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애매함이 사라지면 오해가 줄고 보이지 않는 서열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은 소비 앞에서 멈추는 날입니다. 결제 직전 3가지 질문을 내 목소리로 또렷하게 묻습니다. 이 구매가 내 역할을 강화하는지, 같은 효과를 더 현명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산다면 무엇을 포기하는지,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그 몇 초가 지출의 방향을 바르게 돌려놓습니다. 여섯째 날은 보여주기 대신 기록하기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자랑하는 대신 배움 중심의 게시물을 단 한 건 올리고 실패에서 얻은 한 줄, 성공을 만든 한 줄, 다음 주에 시도할 한 줄로 담담하게 정리합니다. 박수보다 신뢰가 남고 그 신뢰가 당신의 평판을 조용히 두껍게 만듭니다. 일곱째 날은 정체성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 2번, 나는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로 대접받는다라고 천천히 낭독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다음 주의 선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다시 묶으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있는 척은 대접의 지름길이 아니라 비용이 큰 우회로입니다. 안전의 빈틈, 관계의 서열, 평판의 균열, 지출의 가속, 마음의 소음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반대로 조용한 일관성과 약속 이행, 그리고 증거로 말하는 태도는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전환 한 번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그 10초를 써보세요. 칭찬을 가치로 돌리고
애매함을 먼저 정리하고 충동을 하루만 늦추는 그 작은 변화가 과시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당신을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호는 오래 남고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마무리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화려함은 잠깐의 시선을 잡아끌 뿐이고 진짜 대접은 조용한 일관성과 약속 이행, 그리고 누가 봐도 분명한 작은 변화에서 나옵니다. 과시는 안전의 빈틈을 만들고 가까운 사이에 얇은 서열을 남기며 평판에 미세한 금을 내고 지갑의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하고 마음속 비교의 소음을 키웁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번의 멈춤과 한 문장의 전환,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 태도는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문제를 줄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 5초만 손가락을 멈추는 일, 칭찬을 들었을 때 고마움에 이어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한 줄로 덧붙이는 일,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밝은 목소리로 모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계산 원칙을 먼저 제안하는 일, 결제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 선택이 나의 역할과 목표를 강화하는지 조용히 묻는 일, 하루에 한 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짧은 선언까지.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과시의 프레임을 해체하고 신뢰의 문법을 일상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랑하지 않아도 타인이 당신을 소개해주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일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사람이라는 한 문장이 평판으로 굳어질 때 화려함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보여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여야 합니다. 다만 보여줄 것은 돈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낸 과정과 약속을 지킨 기록입니다. 전후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 실패에서 배운 요점, 함께 일한 사람의 짧은 추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말이 줄어들수록 신뢰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안전을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지키며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흐름을 바꿔보세요. 업로드 창에서 잠시 멈추고 내일의 나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일만으로도 충동은 잦아듭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한 문장으로 역할, 결과, 배움을 정리해 말해보세요. 모임에서는 밝고 짧게 기준을 제안해 보세요. 필요할 때 정중하게 원칙을 꺼내는 태도는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로 대접받는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나침반을 북쪽으로 되돌리고 작은 선택들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관계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지출의 브레이크가 다시 붙으며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과시가 아닌 기록과 일관성이 당신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겉이 조용해도 속이 단단하면 자연히 대접받는다는 말을요. 오늘의 작은 멈춤과 작은 전환이 결국 가장 큰 안정과 신뢰를 데려온다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여주기에 유혹을 느꼈던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들은 문장 중에서 당장 써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내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지출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며 관계의 온도를 지켜줄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반짝임은 금방 사라지지만 일관성과 배려는 오래갑니다. 보여주는 힘 대신 쌓이는 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대접받습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